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개념을 하나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일단 오늘 배울 개념은 생성자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생성자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그냥 이름 정도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생성자가 제가 뭐를 보고 생성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얘는 그냥 이거는 코드로 보죠. 이게 낫겠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코드 같은 경우는 사람 타입의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변수한테 사람 객체 만들어서 연결시키고 있어요. 맞죠? 그런 과정에서 사람 클래스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자, 여기서 생성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성자는 이 친구였어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다 보지 마시고요. 이것만 한번 딱 봐보실래요? 어떤 형태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실행문, 메서드 실행문의 형태예요. 함수 호출, 메서드 호출 다 같은 말이니까. 함수 실행문의 형태인데, 네, 맞습니다. 생성자는요, 메서드의 일종이에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생성자,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객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생성자, 이 친구는 정말 엄청난 역할을 하는 친구예요.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 메서드의 일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처음 객체 배열 배울 때 이제 이런 거 했었잖아요. 앞에 new 있었고 이런 거 있을 때 이걸 우리가 말로 어떻게 읽었죠? 이게 이제 만들어질 객체의 모양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말로 읽을 때에도 이 모양으로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읽었었는데, 자, 얘 지금 이거는 배열의 상황이었던 거고, 얘는 이 모양으로 객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미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 배우고 나면 이거에 대한 생각을 앞으로는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생성자라고 하는 친구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던 게 영어로는 이제 컨스트럭터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고, 생성자 관련된 에러가 발생을 하거나 하면 메시지에 컨스트럭터 어쩌고 뭐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그 컨스트럭터가 생성자를 의미한다 라고 아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써볼 거예요.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말씀드린 생성자는 메서드의 일종이니까 우리가 메서드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었죠? 자, 원래 이제 풀로 따져보자면 접근 제어자, 그리고 스태틱 여부, 그리고 리턴 타입, 그리고 메서드명 소괄호 중괄호,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메서드의 형태예요. 근데 여기서 접근 제어자는 일단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스태틱은 배웠지만 지금 현재 사람 객체를 만든 상태에서 얘는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리턴 타입, 메서드명, 이거 두 개 가지고 보통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걸 보이드로 많이 썼단 말이에요. 리턴을 배웠기 때문에 보이드가 아닌 것들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생성자는 메서드의 일종이라고 했어요. 근데 생성자는 리턴 타입이 없습니다. 이건 생성자만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메서드의 일종이라 메서드랑 비슷한 건 맞아요. 근데 똑같지는 않아요. 일종이라고 했어요. 완전 똑같지는 않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리턴 타입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뭐밖에 없다? 메서드명. 근데 심지어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 생성자는요, 무조건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만들어줘야만 해요. 얘는 우리한테 자유도가 아예 없습니다. 우리가 얘를 지금 보세요. 제가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더니 얘는 지금 뭐라 안 하죠. 에러가 안 나요.
자바가 얘를 생성자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름이 클래스랑 조금만 달라져도 얘는 뭐라고 해요. 얘는 왜 뭐라고 할까요? 에러 내용을 보시면 이거 뭐라 그래요? 리턴 타입이 없대요. 리턴 타입이 지금 빠졌대요. 메서드인데 메서드는 리턴 타입이 있어야 되는데 너 지금 리턴 타입이 없잖아. 이거 빠뜨렸잖아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왜 뭐라 안 해요? 클래스명과 동일한 이름으로 메서드를 만들면 알아서 얘는 생성자구나 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리턴 타입이 없는 걸 가지고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리턴 타입을 붙이면요, 오히려 얘는 이제 노란색으로 경고를 해요. 너 이거 클래스명과 동일한 상황이면 이거 리턴 타입이 없으면 생성자인데 네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일반 메서드가 됐어. 근데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아? 라고 경고해 주는 겁니다. 너 이름 이거랑 똑같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문법상 완전히 에러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지만 이거 별로 좋지 않아 라고 자바가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자는 무조건 클래스명과 동일한 이름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리턴 타입 존재하지 않고요. 얘한테는 스태틱 같은 것도 없어요. 얘한테 붙을 수 있는 거는 접근 제어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접근 제어자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개념이니까 빼놓고 갈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성자, 가장 기본 꼴의 형태예요. 이 생성자. 자, 이제 추가적인 특징들을 좀 배워볼 건데, 이 생성자는요, 메서드의 일종이잖아요. 지금 다른 점을 배웠는데 같은 점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얘한테 지금 얘가 호출문의 형태죠. 우리가 만약에 인자를 넣고 싶대요. 그리고 그 메서드가 맥에번스로 그 인자를 받아야 된대요. 생성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인자를 넣을 수 있어요. 똑같이 우리 그냥 일반 메서드에서 메서드 실행할 때 인자 넣으면 그 해당 메서드가 그 인자를 받을 수 있게 맥에번스 세팅만 되어 있으면 가능하겠죠. 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건 이런 모양으로 맥에번스 두 개가 세팅되어 있는 애가 없으니까. 그럼 보세요. 지금 에러 내용 볼게요. The constructor 사람 is undefined 라고 되어 있죠. int 정수값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성자가 정의되지 않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퀵픽스를 볼게요. 첫 번째, remove arguments to match 사람. 이건 무슨 말일까요? arguments가 뭐라고요? 인자죠, 인자. 지금 얘는 인자를 지워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를 지워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줄까?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으니까, 얘한테 있으니까 뭐라고 안 하겠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거, 얘는 뭐예요? change constructor, 생성자를 바꿔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으로 되어 있던 애한테 파라미터, 정수 두 개를 추가해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 아무것도 안 받고 있죠, 맥에번스. 여기다가 int 받을 수 있게 두 개 만들어줄까? 이 얘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고, 자, 세 번째, create constructor 사람 int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int 값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만들어줄까? 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일단 첫 번째는 얘를 지금 우리가 인자를 넣어보고 싶어서 넣었는데 얘를 빼버리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니까 스킵을 하고요. 두 번째 거 해볼게요. 뭐라 안 하죠 이제. 그쵸? 자, 세 번째 것도 해볼게요. 이거 여기서 접근 제어자만 빼면 되는 거니까 뭐라 안 하죠. 자, 근데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생성자는 오버로딩이 가능하다. 지금 그 상황 아니에요?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 명이지만 맥에번스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메서드로 인식이 돼서 얘는 쓸 수 있다. 우리가 메서드에서 오버로딩이 가능한 형태를 생성자도 똑같이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럼 인자랑 맥에번스 쓸 수 있다, 그리고 오버로딩 가능하다 까지 우리가 알았고요.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두고 얘 다시 만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제가 그냥 사람 객체를 한번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우리 지금까지 객체 만들 때요, 여기가 생성자라서 지금 이 생성자가 얘잖아요. 얘. 이거 왜 얘가 얘예요? 똑같은 이름의 생성자, 그 메서드인데 얘가 메서드 실행문이라고 봤을 때 얘는 얘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인자 없잖아요. 얘도 매개변수 없죠. 얘는 인자 2개, 매개변수 2개. 그러니까 얘가 얘 찾아오는 거고, 얘는 얘 찾아와야죠. 근데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지금까지 객체를 다루면서 단 한 번도 이 매개변수에 대한, 아니 뭐야, 생성자에 대한 형태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던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동안. 아니, 이렇게 없었죠. 근데 객체 만들 수 있었죠. 아무도 뭐라고 안 했었잖아요. 우리 지금 생성자라는 게 오늘 처음 배우는데 객체는 이미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생성자는 사실 얘가 맞아요. 이 생성자가 맞거든요. 근데 얘는 뭐라고 안 했었어요. 얘가 없었지만. 얘는 기본 생성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 이런 기본 생성자의 모양이 이 안에 없었지만, 이런 거 없었지만 뭐라고 안 했던 거예요. 자, 생략이 가능하다. 근데 제가 기본 생성자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라는 건. 이거 없애고 얘도 없애볼게요. 얘는 어때요? 얘는 지금 뭐라고 하죠? 지금 여기서 인자만 지워도요, 얘 뭐라고 안 해요. 기본 생성자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근데 인자가 있으면 매개변수를 받는 메서드가 필요하니까 기본 꼴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생략이 안 돼요. 그럼 얘를 만들어줘야만, 이렇게 생겨먹은 애를 만들어줘야만 우리가 해당 모양으로 객체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뭐라고 안 하죠?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자, 오케이. 인자가 있어야 되니까 생성자 필요한 거 오케이. 알겠어. 자, 어때요? 이게 갑자기 왜 뭐라 그래요? 이거 생략되는 거 아니었나요? 방금 전에 생략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뭐라고 안 했던 거다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안 돼요. 이거 왜 안 될까요? 자, 얘는요, 똑같은 에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양의 컨스트럭터 생성자가 정의된 적이 없대요. 이유가 뭘까요? 자, 클래스 안에 기본적인 형태의 그냥 완전 기본 꼴에 이 생성자는 맨 초기 상태에 이런 거 없을 때, 이런 거 아예 없을 때 생략이 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뭐라고 안 하면서 썼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근데 기본 꼴이 아닌 다른 생성자가 하나라도 선언이 되면요, 그때부터 기본 생성자는 생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이해하려면 여기 안에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 여기 숨어 있으니까 기본 생성자는 없어도 괜찮아 라고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얘가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 기본 생성자로 있던 이 숨어 있던 애를 인자값을 받을 수 있게 매개변수를 세팅하면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얘한테 기본 생성자가 생략되어 있는 게 남아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애도 다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버로딩이 가능해서 똑같은 생성자지만 매개변수가 다른 여러 개의 생성자를 가질 수 있어요. 그 상황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면 기본 모양의 매개변수를 받지 않는 기본 꼴의 생성자는 생략이 가능한 형태였다면, 매개변수를 가져야만 하는 생성자가 하나라도 만들어지는 순간부터는 기본 생성자는 더 이상 생략이 불가능하다, 명시를 해야만 한다 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만들어주면
이제 얘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고, 얘를 만들면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이게 이제 생성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 개념들이었는데, 사실 이 생성자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걸 좀 알아볼 겁니다. 이거는 좀 키워드를 바꿔볼까요? 네, 잠깐만 좀 빼놓을게요. 제가 지금 김철수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김철수 타입으로 변수 만들고 김철수 객체를 연결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하나를 더 해야 되겠다. 하나 더 해서 얘는 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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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이것도 하나 더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상속받게 하고, 얘한테 변수 2개 만들어주고, 이거 안 따라치셔도 됩니다. 지금 뭐 하는 건지는 느낌이 좀 오시나요?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겁니다, 이거. 근데 이렇게 들어갈 거면 사실 얘가 여기 있어도 되잖아. 그냥 이거 없어도 되잖아. 자, 제가 김철수 객체 만들어서 연결도 했고, 그다음에 김영희 객체 만들어서 연결도 했고, 이걸 아는데요. 얘네들한테 각각 이름이랑 나이 세팅해 준 다음에 자기소개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얘가 실행되면 당연히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여기 김철수 자기소개했네.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객체가 서로 다른데 다른 세팅이 됐고, 자기소개 메서드 안에는 그 변수가 활용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 상황인데 이렇게 이게 하나의 캐릭터라고 봤을 때 지금 김철수, 김영희 두 개밖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똑같은 비슷한 형태의 캐릭터를 한 10,000개 만들어야 된대요. 근데 얘네들이 공교롭게도 나이가 다 동일하대요. 22살. 그럼 이 나이라고 하는 값은 아예 고정시켜 놓으면 좀 더 편하겠죠. 어차피 모두가 다 22살이고 그걸 10,000명을 찍어야 되는데, 이 코드 한 줄로 값을 정의하려면 이 코드도 10,000줄이 쓰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객체가 만들어질 때마다 값이 계속 바깥에서 추가가 돼야 되죠. 근데 똑같은 값이니까 그냥 아예 객체 만들어질 때 이 값 갖고 있으면 안 되나? 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걸 하려고 할 때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제가 나이 초기화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아니,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안에서 this.나이 그 공간에 접근을 해서 22이라는 값을 넣어놨어요. 자, 제가 얘를 뺐대요. 자기소개하면 뭐 나와요? 나이 부분에 이거 0 나오겠죠? 왜 0살이에요? 나이 값 안 넣었는데 나이 초기화 만들었잖아요. 왜? 실행한 적이 없잖아요. 이거 만들기만 했지 얘를 실행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영희도 똑같이 이걸 해줘야 진짜로 22이 나오겠죠. 그러면 사실 이거 만줄수나 별 차이 없잖아요. 그쵸? 그럼 이 방식은 별로네요. 안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얘는 어때요? 지금 이제 개념을 좀 복합적으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결국 김철수 객체를 만들어서 김철수 타입한테 넣고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이거 똑같이 갖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상속받았으니까. 그쵸? 자, 제가 이거 두 개 나눠서 쓰기 싫어가지고 그냥 하나 쓰고 상속시킨 겁니다. 둘 다 써주기 귀찮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차피 둘 다 이 변수, 메서드 다 갖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얘는 그 변수가 만들어진과 동시에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고 있죠. 그렇다라는 건 객체가 그 변수를 만들어낼 때 값을 아예 갖고 있겠네요? 그럼 얘는 됩니다. 자, 근데 이거 기억나시나요? 사용자정의 객체로 뭔가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할 때 제가 전역 변수를 바로 초기화하는 건 안 한다고 했었어요. 전역 변수한테 바로 뭔가를 초기화해서 사용하는 방식은 안 쓴다 라고 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우리가 객체를 배우고 전역 변수 이런 거 따져가면서 할 때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얘 전역 변수잖아요. 메서드 외부에 있는 거니까 이 전역 변수를 선언하자마자 초기화하는 이 과정을 이렇게 안 해요. 그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방법은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쓴다. 자,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 가능했던 건 얘밖에 없는데 얘를 하면 안 된대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무슨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중에는 없어요. 우리가 배웠던 개념, 알고 있는 개념, 지식 활용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없습니다. 이걸 하지 않고 얘네들의 나이를 22로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 그나마 이게 제일 접근성이 좋았던 방법인데 이건 쓰지 말래요. 그럼 없어요. 자, 지금 우리가 뭐 배운다고요? 생성자 배운다 그랬죠. 생성자는 이게 우리가 읽을 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읽을 때 이 모양대로 만들 거야 라고 했죠. 이 모양대로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었어요. 자, 김철수한테 생성자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생성자에서 나이가 갖고 있는 나이라는 변수의 값을 22로 초기화했어요. 자, 이 모양대로 객체 하나를 만들 거야. 근데 이 모양이 이 안에서 이런 작업을 한대요. 김영희는 생성자 안 만들었습니다. 김철수만 만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들어왔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생성자. 가장 중요한 개념이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에요. 생성자는 메서드의 일종이지만 외부에서 호출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자, 생성자는 객체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한 번 실행된다. 순서가 바뀌면 좀 이해가 나을까요?
생성자는요, 우리가 메서드 사용하듯이 아까 나이 초기화, 자기소개 이런 거 쓰듯이 지금 이런 식으로 얘는 지금 호출한 거죠. 이 메서드 실행해줘 라고 명령한 거예요. 버튼 눌러서. 근데 생성자는요, 버튼 못 눌러요. 별도로 호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얘한테 점을 찍어봐야 이 안에는 김철수라고 하는 메서드가 없어요. 없죠. 이겁니다. 별도로 호출할 수 없어요. 얘가 호출되는 시점은 딱 한 번 객체를 만드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까 오버로딩 가능하다 그랬죠. 만약에 여기 인자 2개가 있었대요. 그리고 여기 매개면서 2개 받는 김철수 생성자가 또 있었대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인자 2개 넘기면 그냥 눈으로 보는 게 낫겠다. 이거는 하나 더 만들어서 보죠. 이게 빠를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거 생성자 만들면 하나 더 만들어졌죠. 자, 이러면 이게 이제 매개면서 없는 거, 매개면서 있는 거 생성자 2개. 그럼 이 시점에 실행되는 생성자는 누구? 객체가 만들어지는 순간 한 번 실행된다고 했는데 이 시점에 실행되는 생성자는 둘 중에 누구? 당연히 매개면서 없는 거. 얘가 한 번 실행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객체를 만들 때 이 친구 실행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매개면서 있는 2개짜리. 안 맞는 거니까, 다른 거니까. 그쵸? 이거는 그냥 얘도 메서드 호출의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객체를 만드는 순간에만 호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얘를 호출했으니까 얘가 일을 해야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객체를 만드는 경우에는 누가 일을 한다? 이 매개면수가 있는 애가 일을 한다.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별도로 호출이 불가능하고 객체가 만들어지는 순간 그때 한 번 실행돼요. 자, 그래서 이 모양으로 객체를 만드는 이 순간에 얘가 실행이 된 겁니다. 근데 얘가 실행이 됐다라는 건 이 안에 있는 로직을 수행을 한다라는 거고 이 안에 있는 코드가 나이라는 변수에 접근을 해서 22라는 값을 넣은 상태. 그러니까 얘는 22가 나오는 상태. 이해되세요? 생성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객체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한 번 실행이 되는 친구다. 아까 이제 먼저 얘기를 했던 그 특징들을 다 지키면서 그렇게 실행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외부에서 별도로 호출할 수 없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외부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생성자들끼리는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어요. 이게 또 같이 배우면 개념이 좀 많이 헷갈릴 거예요. 일단은 생성자는요, 개발자가 쓰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막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메서드는 아니고요. 그냥 객체를 만드는 new 키워드와 함께 했을 때 그때만 한번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생성자라고 하는 개념을 알았으니까 이제 이 클래스를 만들 때 얘네들마다 이걸 다 해주면 되기야 하겠죠. 지금 김철수 생성자 한 것처럼 김영희도 생성자 만들어서 나이를 21을 초기화를 하면 되겠죠. 이러면 사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 코드 만줄 줄이려고 지금 여기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조금 애매해요. 지금은 이제 단순히 코드 줄수를 줄이기 위한 방식을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애매합니다. 이럴 때는 여기서 만들면 돼요. 여기 사람 생성자에서 디스점 나이 이렇게 해주면 얘네들은 둘 다 나와요. 근데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어요. 생성자는 언제 실행된다고요? 객체가 만들어지는 순간. 그쵸? 지금 김철수 객체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얘가 실행됐다고요? 이거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웃기죠? 김영희 객체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얘네는 지금 생성자가 없는데? 없는데 객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건 기본꼴 생략이 가능한 상태. 그럼 지금 기본꼴한테는 아무런 로직이 안 들어있겠죠? 근데 왜 초기화가 됐을까요?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0이 빼고 철수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하나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김철수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지금 제가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 놨고 얘한테도 뭔가 일을 하라고 할 건데 자, 지금 사람 클래스는 생성자에서 나이를 22로 초기화를 하고 있고요. 김철수 클래스 안에 있는 김철수 생성자는 나이를 23수로 초기화를 하고 있어요. 자, 과연 나이가 이제 김영이 지웠으니까 이거 한 줄 나오겠죠? 나이가 22로 나올까요? 23으로 나올까요? 얘는 23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왜 23으로 나왔는가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아까 전 상황에서 얘가 왜 도대체 실행이 됐는지 우린 영문을 아직 모르는 상태. 근데 김철수 생성자가 생겼으니까 얘는 이 객체를 만드는 순간 당연히 실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23 맞는 거 아닌가? 네, 맞아요. 반은 맞아요. 자, 보세요. 이 상황에서 자, 제가 여기다가 1 출력해 봐봐. 여기다가 2 출력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얘가 실행이 안 됐다면 2 나오고 이러한 자기소개 문구 나오겠죠. 출력 순서가 만약에 얘가 됐다면 1 나오고 그 다음에 얘도 됐을 거니까 2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 23살 나오겠죠. 어떻게 나왔어요? 1이 나왔죠. 그렇다라는 건 얘가 실행이 됐다라는 거네요. 생뚱맞게 갑자기 얘가 왜? 김철수 객체 만드는 상황인데 자, 얘는 관계가 어때요? 부모 자식이죠. 상속을 받았어요. 김철수가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면 김철수가 자식, 사람이 부모죠. 자, 자식의 입장에서 자식이 갖고 있는 기본 생성자는요. 이런 게 생략되어 있어요. 자, 슈퍼라고 하는 지금 얘도 어떤 형태예요? 슈퍼? 이것도 그냥 함수 실행 형태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얘는 정확히 뭘 의미하냐면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친구예요. 제가 아까 생성자는 외부에서 별도로 호출할 수 없다. 근데 제가 외부라고 쓴 이유가 있다. 생성자들끼리는 호출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지금 그 중에 첫 번째 개념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김철수 생성자 안에는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슈퍼라고 하는 애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거는 쓰나 안 쓰나 똑같아요. 이게 없어도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얘가 있어도 이런 결과가 나와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웃긴 거는 이 친구는 이 기본 생성자 안에서 무조건 첫 번째 줄에 위치를 해야 돼요. 보세요. 생성자 안에서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할 때는요. 무조건 첫 줄에 위치를 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수퍼라는 애가 지금 위에 있을 때는 뭐라고 안 했는데 아래로 내려오니까 바로 뭐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실행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먼저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얘가 이 출력하는 얘가 만약에 슈퍼보다 위에 있을 수 있었다면 얘가 가능했다면 그러면 여기는 2, 1 이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아니죠. 2, 1 했으면은 22로 나왔겠죠. 얘가 더 늦게 한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순서를 우리가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무조건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호출되니까. 자, 우리 상속관계에서 A-B 테스트 중요하고 포함관계 중요하고 뭐 상위 개념 중요하다고 했었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상속을 막 내려받고 있었다고 해볼게요. 자, 얘가 이 클래스에 있는 애가 생성자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요. 우리가 알던 모양대로 객체를 하나 딱 찍어냅니다.
그럼 얘가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얘의 생성자도 호출됐을 거고 얘의 생성자도 호출됐겠네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 간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는데 어거지로 상속을 쓰면 이 개념 때문에라도 우리는 엄청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처음에 배웠던 개념들 중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했던 것들의 이유를 점점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친구. 이 기본 꼴이 생략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도 얘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상속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가 존재한다면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죠. 분명히는 아예 빼고 이것도 좀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얘는 그냥 두고 지금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했지만 그냥 지금 간단한 테스트를 할 거라서 진행을 한 겁니다. 이거부터 한번 보자. 자, 지금 코드 보세요. 이거 뭐야? 코드 한번 보세요. 위에 있는 내용은 아직 볼 필요 없고 지금 먼저 중요한 건 이거. 사람 클래스 있고 김철수가 사람 상속받고 있는 상태. 근데 둘 다 int a가 있네요. 이거 왜 뭐라고 안 하죠? 여기 있는 변수 여기도 있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동일한 이름일 텐데 왜 뭐라고 안 하죠? 얘는 그냥 가능한 겁니다. 얘랑 다르게 인식해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없으면 여기 이 김철수라는 클래스 안에서 A라는 변수를 사용했을 때 무조건 얘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얘가 있으면 지금 현재 이 상황 얘가 있으면 이제 이 A는 누굴 볼까요? 얘를 볼까요? 얘를 볼까요? 얘는 얘를 보겠죠. 본인 거에 더 가까운 게 있으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코드 상황에서 얘를 바라보고 싶어요. 얘가 아니라 얘를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때는 슈퍼라고 하면 됩니다. 슈퍼가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한다고 했어요. 슈퍼 소가로가. 근데 우리가 디스 점 찍죠. 그럼 나 자신 컨트롤하는 리모컨이었죠. 슈퍼가 약간 부모 쪽에 있는 변수에 접근하기 위한 방식으로 보시면 돼요. 생성자 또한 슈퍼 소가로로 하는 거고 슈퍼.a라고 하면 얘를 바라봅니다. 하이라이팅 되는 거 보이시죠? 얘가 디스면 이 a는 얘를 바라봐요.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만약 얘가 없으면 이 dis.a는 얘를 바라봐요. 왜냐면 이거 물려받아서 여기 있다고 볼 거니까. 자,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이런 개념들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잘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해볼 거냐면 자, 이거 출력 결과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순서대로. 자, 첫 번째 A 뭐 나올까요? 20. 디스점 A는 20. 스포점 A는 10. 예상과 맞나요? 자, 그러면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결과 예상해볼까요? 10, 10, 10 맞나요? 그럼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보면 문제가 있죠. 부모한테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얘는 부모한테 접근해야 되니까. 얘는 당연히 20, 20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 그죠? 이것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생성자에 대한 개념, 객체를 만드는 순간에 한 번 실행이 된다가 가장 기본. 그리고 인자가 있을 수 있고 매개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버로딩이 가능하다. 근데 이 메서드의 일종인 생성자는 우리가 외부란 얘기는 이 해당 클래스 바깥에서 여기서 별도로 호출할 수 없다. 일반 메서드처럼 불가능. 그리고 자식 입장에서 부모 자식 관계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들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가 실행이 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부모 클래스 생성자 호출이다.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실행되고 자식 클래스가 그 밑에 있는 생성자 내용을 수행을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개념들 생성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거는 저거. 사실 이제 클래스에서 이거 안 쓴다고 했었잖아요. 전역 변수인데 바로 선언하면서 초기화하는 이 과정을 아예 안 한다고 했었죠. 그럼 이 역할을 누가 대신하겠어요? 생성자들이 대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역 변수한테 직접 초기화하는 일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안 해요. 여기서 뭔가 객체를 만들자마자 어떠한 값을 물고 태어났으면 좋겠다, 값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변수를 만들면서 초기화를 할 게 아니라 변수는 변수대로 그냥 선언해 놓고 생성자를 통해서 변수를 초기화해주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일단 쉬는 시간을 좀 가지고요. 제가 문제를 열어놓을 테니까 10분부터 앉아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돼요. 쉬는 시간을 먼저 가지겠습니다.